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정권 말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검찰과 관련된 정책, 언론의 비판을 포화처럼 맞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은 이제 바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 인기가 떨어지자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의 기운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 같은 그런 행동들이 등장하는 겁니다. 지난 14일 송영길 의원의 행보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원전 건설 현장에 지금까지 방문한 것은 미래통합당,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출범 초기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적 소송도 내고 서명운동도 하고 상당히 탈원전과 관련된 문재인 정권을 비판했습니다. 그때는 민주당은 숨죽이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송영길 의원의 반란이 시작된 걸까요? 송영길 의원이 초재선 의원, 민주당 소속 초재선 의원 4명을 함께 대동하고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탈원전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자, 이 영국 총리 또 세계적 추세가 이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원전이 가장 훌륭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유독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태양광 건설하려다가 지금 언론의 비판을 받고 지금 요즘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의원들이 울산으로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으로 방문을 해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상당히 중요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반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지난달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원전은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원전에 열정적인 지지를 보낸다. 이런 발언이 왜 나왔겠습니까?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너지와 관련해서 탈원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은 원전이야말로 이런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다. 탈탄소화라는 세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의 가장 현실적인 대응이 바로 원자력 발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대한민국은 청개구리 같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도 멈추게 한다. 영화 한 편 보고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다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중진인 송영길 의원이 초재선 4명과 함께 울산으로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는 자체만으로 문재인 정권은 지금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 14일 오후 울산 울주군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에 송영길 의원이 등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강영철 건설소장의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자, 한국산 K원전의 안정성,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러 송영길 의원 일행은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자, 현장 소장이 설명을 합니다. 신형 원전은 기존보다 경납고 두께를 넓혀 대형 항공기가 부딪혀도 문제없도록 설계했다. 미국에서 팬텀 전투기로 부딪혀 안정성 시험을 했는데 비행기는 박살이 나고 경납 건물엔 5cm 깊이 흠집만 났다. 안정성에 대한 이런 강 소장의 설명을 듣고 송영길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원전이란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지만 원전 전문 인력과 산업 생태계는 유지 발전시켜야 한다. 원전 관리 보수뿐만 아니라 차후 미래 원전 해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도 그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 송영길
외통위원장이 한 말은 이른바 속도 조절론입니다. 탈원전 속도 조절론. 탈원전을 하더라도 지금처럼 급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은 뜨끔할 겁니다. 자, 이날 송영길 의원과 함께 현장 답사를 한 다른 초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생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욱 의원, 이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폭우 등 최근 기후변화를 보며 탄소 배출량을 빨리 줄여야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 확산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원자력의 안전성과 효율성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다른 의원들도 탈원전보다는 탈탄소가 더 시급한데 지금은 원전을 무조건 없애는 데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이렇게 탈원전 속도 조절론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불경죄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현장 답사를 가고 발언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비효율성, 무능력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지금 이제 4년 임기의 국회의원을 시작한 사람도 있고 재선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문재인의 미래와 다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국내 여당에서 이렇게 탈원전 속도를 늦추자는 의견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한테는 상당히 충격적일 겁니다. 자, 송영길 의원과 함께 이 현장 답사를 간 의원들은 초재선 의원들입니다. 지역구도 제각각 수도권 경남 광주였습니다. 그리고 이중 한국전력 노조위원장 출신 김주영 의원도 있었고 김병욱, 김정호, 이용빈 의원이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 이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입니다. 기후변화와 그린 뉴딜 정책을 연구하는 의원 모임 소속. 이들은 아마도 이런 기후변화와 이 그린 뉴딜 정책에 입법을 통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의원들입니다. 이런 의원들이 송영길과 함께 울산 현장,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현실입니다. 자,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답사팀은 김포에서 오전 8시 비행기로 울산에 내려가서 월성 2호기 가압 중수로를 둘러본 뒤 사용 후 해결료 저장소 관련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오찬 뒤에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 현장을 둘러보고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빠듯한 당일치기로 다녀왔습니다. 자,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런 원전 현장을 방문한 것은 미래통합당 의원, 과거 자유한국당 의원들 뿐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울산의 원전 건설 현장을 방문한 것은 송영길 의원 일행이 처음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의제였던 탈원전 기조를 무조건 사수해야 한다. 이런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한 달 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면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한전도 그 바람에 재정적 위기를 맞고 있고 국민들도 더 비싼 전기료를 부담해야 될 그런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가 또 다른 중요한 미래 어젠다로 떠올랐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권의 신재생 에너지 산업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처음에 주력 에너지 산업으로 했던 그 태양광 완전히 복마전처럼 돼버렸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이번 수해 국면에서 산사태 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비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의원 팀이 울산을 갔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송영길 의원 본인이 과거에도 이 탈원전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작년 1월이었습니다.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 특별 강연에서 원전 정책이 바로 이렇게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 랜딩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서 청와대와 당 지도부가 즉각 진화에 나서는 등 당시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이랬던 송영길이 또 원전 건설 현장을 가서
속도 조절론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문재인 정권의 신세를 민주당 의원들이 파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도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겠다고 위기감을 가진 것은 아닐까요? 아무튼 뉴스에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송영길 의원 일행의 울산 방문은 상당히 주목됩니다. 문재인의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다는 반증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